격동의 시대 한가운데 있었던 오비디우스는 밑바닥으로 떨어지며 격동의 삶을 몸소 살아냈다. 변화가 인간의 내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깊게 고민했던 그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천지 창조부터 로마의 건국에 이르기까지 신과 영웅의 이야기를 하나의 거대한 변신담으로 엮어냈다. 사람이 소로 변하고 나무로 변하고 꽃으로 변하듯 카오스 상태에서 천지가 창조된 것도 변신이고 로마라는 나라가 건국된 것도 변신이라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다. 신들에 의해 천지가 창조된 이후 신들의 시대와 영웅의 시대를 거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로마가 앞으로 위대한 나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작가의 희망도 엿볼 수 있다. 후대에게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를 보다 풍요롭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자산을 제공했다. 기독교가 서구를 지배하기 전 고대인들이 가졌던 거칠 것 없는 자유로움과 상상력, 자연 앞에 작아지는 모습, 신에 대한 질투와 의존 등 고대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변신 이야기는 현재의 인간 본성을 들여다보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네, 정말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언제 들어도 정말 참 흥미롭고 이야기 구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생각을, 그 의미를 떠오르게 하는 해석의 가능성을 개방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선생님께서 우리의 그 삶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아주 잘 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가 이 판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변형되고 발전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 기술한 작가들에 의해서 막 그리스 시대의 작가들이 있고 로마 시대에 이제 그 오비디우스 같은 사람이 있겠고 또 현대에 와서도 역시 또 그 변화가 있겠는데 그걸 좀 한번 거기에 따라서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참 그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술하는 사람들의 입장들이 어느 정도 그 같은 패턴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신화의 원형은 아키타입은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키타입 원형으로 존재하던 신화 이야기를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자신의 상황이라든지 혹은 시대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이야기를 덧붙여 나간다는 것이죠. 예컨대 오비디우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제국이 시작되는 시대에 존재하고 있던 창조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 트로이 전쟁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 가문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연결을 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또 흑해로 이제 쫓겨가야 했던 그 자신의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보편성, 그러니까 아키타입이 가지고 있던 그 보편성과 작가가 가지고 있던 그 개별성을 서로 조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더불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 그 개별성의 문제, 나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에 대한 성찰을 유도해내는 힘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이 기독교 이 문명은 이게 정말 서양 문명의 양대 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기독교 신앙이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서로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또 이해하는가 이 점이 또 상당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 또 그 질문을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서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방향까지 설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은요 상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특별히 신약 성서가 헬라어로 기술되면서 그리스의 사상 체계가 다분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3세기에 이제 드디어 그 그리스적 요소를 기독교 신앙 체계 안에서 받아들이려는 혹은 반대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그리스 로마 문명을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양대 문명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서구를 만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헤브라임이 추구하는 그런 수직적인 것하고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이 추구하는 그 수평적인 것이 만났을 때 이상적인 우리가 그 어떤 문명이나 어떤 문화를 체계를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한 곳이 배타적이 되면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칫하면은 독선에 빠지고요. 그렇죠. 자칫하면 보편주의에 빠져버리는 어떤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홀로서기 그렇습니다. 아니다. 예,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예. 그 네. 사회에 걸쳐서 네. 그 다양한 예. 그런 신화적 주제들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뤄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중국 신화 비교도 하고 한번 해보고 그 비교는 서로를 뭐 예. 배타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그렇습니다. 아니라 예.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같이 창의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평등하게 예. 서로 그 상상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고 신화의 정말 어떤 풍성한 그런 하나의 그 자리가 되지 않았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습니다. The other night, dear, as I lay sleeping, I dreamed I held you by my side. When I awoke, dear, I was mistaken, and I hung my head and I cried.